안녕하세요. 금호에서 활동하고 있는 에크맨 신승민입니다. 이번에 저 세 번째인데요. 매번 재밌는 걸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모자라네요.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번에 제가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10분 생각했는데 20분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창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디어를 좀 확보를 하셨습니다. 확보를 하셨으면 그 아이디어에서의 어떤 부분을 차별화시키고 그리고 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특히나 어떤 제품, 형상이 있는 제품을 만드시는 경우가 가장 고민이 되는 사례인데 보통 형상이 없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도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특허를 많이 출원을 합니다. 여기서 좀 선을 긋고 말씀드릴 건 저는 변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다분히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특허나 기타 지재권들이 어떤 가치를 나에게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나 역시 그걸 통해서 어떤 부분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은 아이디어라는 걸 만들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그 구체화 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 구체화를 진행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비슷한 걸 어디선가 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걸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하게 되죠. 그 피하는 방법 그리고 나만의 아이디어를 특색 있게 만드는 게 바로 특허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어봤던 많은 업체, 제가 지내왔던 곳들이라든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많은 분들의 사례를 비춰보면 변리사분들이 되게 고생을 하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특허 내주세요라고 많이 문의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같이 거래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 그런 사례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회사를 다니면서 보면 경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야 이런 거 비슷한 거 있던데 한번 특허를 내봐.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다도 없어요. 그냥 저쪽에 어떤 특허 제품이 있으니까 그 흉내내서 우리 걸 한번 만들어 봐 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쉬우면 자기가 하면 되겠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지재권을 교육해주는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지 단체, 특히 IP 나래 프로그램 같이 특허 출원을 도와주는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창업자들이 특허를 취득을 합니다. 혹은 출원을 하게 되죠.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지금 제 경우에는 제가 96년도에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 특허 출원 등록 소멸까지 포함해서 약 17건에서 한 20건 정도.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특허를 한 25건에서 최대 30건 정도를 제가 발명을 했거나 참여를 했습니다. 디자인 상표 제외하고요. 현재는 특허청에서 검색을 해봤을 때 공식적으로 제 이름이 어떤 식으로 포함된 경우가 17에서 18건 정도가 됩니다. 동명이인 빼고 저 본인에 대한 거죠. 우선은 가장 궁금하실 부분은 특허가 진짜 사업에 도움이 될까, 돈이 될까 일 거예요. 대기업에선 돈이 당연히 될 거고요. 중소기업에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도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창업자분들께서 사업을 시작을 하시고 정부 또는 기관에서 자금을 확보하셔야 하고 투자자들을 설득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성으로 특허는 분명히 필요해요. 특히나 제품을 만들고 해외 수출을 하거나 타사와의 경쟁을 하셔야 된다면 역시나 특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정책이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특허가 있으면 특허 기반으로 해서 무슨 대출도 많이 해주겠다 하고 투자 유치할 때 무슨 가산점도 두고 등등등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가물에 콩 나는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특히나 특허의 경우에는 가치평가라는 걸 통해서 우선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웬만한 특허, 개인들이 출원하거나 등록한 웬만한 특허는 가치평가에서 B등급 이상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같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평가하는 내부 지침상으로는 특허 등급이 BB 등급, WB죠. WB 등급 이상의 특허일 경우에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규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그래요. 그 BB 등급도 사실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허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너무 많이 나와 있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피해서 나만의 특허를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 이것저것 걸릴 만한 건 다 제끼고 빠져있는 걸 모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권리 범위가 너무 작아집니다. 권리 범위가 당연히 작아지기 때문에 가치평가가 내려가죠. 간혹 보면은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계신 특허 중에 가치평가 기준이 뭐 A, AW, A 트리플 나오는 경우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해당 특허가 관련 기술 부문 혹은 관련 서비스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최초이거나 아니면 사업화가 유일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항이 권리항이 많고 그래서 등급을 높게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 내용상으로 이게 좋은지 나쁜지 저희는 모르거든요. 가치평가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담아서 보시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리면서 특허가 그렇게 가치가 없더라라고 말씀드리면서도 특허를 필요로 한다라고 또 언급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당장 우리 창업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정부 지원 사업에 들어갈 때도 특허 등록권이 있어야지 가점이 들어옵니다. 마찬가지 투자자와 협상을 하실 때도 투자자분이 그 기술에 대한 우선권 혹은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을 때 그걸 가장 쉽게 어필할 수 있는 게 특허입니다. 달리 말하면 시작하고 1년도 안 돼서 다른 경쟁사가 동일한 서비스 혹은 유사 서비스를 들어왔을 때도 막을 수 있어? 라는 걸 설득을 하셔야 돼요. 그 설득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지재권 혹은 저작권이죠. 미디어를 다루시는 분들은 저작권일 테고요. 이런 기술이나 어떤 상품을 다루시는 분들은 이제 특허권이 될 겁니다. 제 경우에도 지금 그 전에 확보했던 특허들, 뭐 BB등급, B등급 이런 걸 가지고 은행권 가서 대출도 한번 제가 시도를 해봤고 특허 매각도 국내에다 시도를 해봤는데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 시작상 해준다더라 해주겠죠. 누군가는 해주겠죠. 뉴스에 나오는 분들은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의도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진짜 예외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우선 말씀드릴 건 여러분들은 특허를 내야 한다면 하나 내진 2개 이상 내지 마십시오. 꼭 필요한 거 나머지는 돈만 버리는 일입니다. 특허는 하나 또는 2개만 확보하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기술 기반으로 가셔야 되는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획득되는 독자 기술에 대해서는 어쨌든 확보는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타사의 경쟁사의 침범을 막기 위한 거니까요. 그러면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볼까요? 진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가 그러면 그렇게 의미가 없나? 그럼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은
디자인 등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디자인 특허라고 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항상 일어나는 일이지만 특허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내부적인 기술 요소라든지 절차상의 침해 여부는 전문가들이 계속 다퉈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결정이 안 납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소스를 모두 까주지 않는 이상 이쪽에서 이거를 입증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애플, 삼성도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고, 변리사분들과 변호사분들만 좋은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그대로 우리 대표님들께서 만드시는 서비스이거나 상품에 대입을 해보시면, 대표님들이 열심히 만드신 서비스 상품을 출시하셨을 때 경쟁사가 똑같은 걸 만들어서 내더라도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런 절차를 한 게 아니고 여기서 뭐 버튼 하나가 더 있었어요. 아니면 너희들은 3단계지만 우리는 1.5단계로 이걸 처리했어요 라고 우기면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이건 특허 침해를 설득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거는 뭐 변리사분들, 변호사분들 다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동일하게 무역을 살펴봤을 때 해외 수출이 되고 수입이 되는 단계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형상이나 개념이 똑같아. 내가 갖고 있는 특허에서 분명히 도용을 한 것 같은데, 이분들 세관에 이거를 막아달라 혹은 법원에 막아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분들은 이 기술과 이 제품, 내 기술과 제품의 상이점과 유사점이 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만든 놈 마음이니까. 그래서 애초에 한국, 미국, 중국 다 마찬가지예요. 수출항에서 물건이 나가고 수입항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특허를 가지고 이 기술을 침해했다라는 게 명확하게 사전에 법원에서 판결을 내주지 않는 한은 그걸 막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걸 입증은 당연히 고소인 쪽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디자인, 외형이죠. 껍데기. 디자인의 형상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수입 수출 단계에서 막아줍니다. 해당 국가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말이죠. 한 예로 크록스 있죠. 크록스 슈즈의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장에 갔을 때 보시는 그 신발들 있죠. 조리 같은 신발들 모든 게 다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분 디자인 특허라는 제도가 존중되는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는 또 그 중에서도 발등에 구멍 뽕뽕뽕 난 그 통기홀 그 패턴만 따로 디자인을 등록을 시켜서 권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럼 디자인이 등록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각국 세관에 이 디자인과 유사해 보이는 제품은 모두 막아주세요라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세관에서는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과 비슷하거나 유사해 보이는 제품들은 무조건 다 잡습니다. 침해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요. 외형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약간 뭐 모양을 바꿀 수는 있지만 일단 유사성에서 문제가 되면 일단 잡히고 막힙니다. 권리보호가 훨씬 쉽다는 얘기죠. 돈도 훨씬 적게 들고요. 그리고 역시 회피도 쉬워요. 디자인은 신고된 그 모양, 색상, 구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등록을 하실 때, 출원 등록을 하실 때는 보통 색상을 넣지 않고 흑색, 아웃라인으로만 많이 이제 진행을 하는 이유도 색상에 대한 정의를 없애려는 거죠. 딱 모양만 보고 판단해 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간혹 이뻐 보이시겠다고 색상을 넣어서 디자인 출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그 색상까지가 권리 범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 대표님들께서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고 지금 만드시는 제품 혹은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이런 게 있다면 특색 있는 구조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거는 디자인 특허를 내세요. 어플리케이션 화면도 UI, UX도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UI, UX는 아이콘 아니면 동작 방식 뭐 이런 부분까지 모두 감안을 해서 보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막말로 아이콘을 특허내서 뭐 할 겁니까? 아이콘에 발가락 3개 있는 거 내가 발가락 4개 그리면 그냥 침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우리 대표님들께 아이디어 만든 이후에 해야 하는 특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허는 필요하지만 하나 내지 2개면 충분하고 그리고 BB 등급 이상의 가치를 확보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오히려 특허보다는 디자인 특허를 많이 확보하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생산 공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중국, 베트남 이런 데서 많이 만들어 오죠. 왜? 싸니까.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악용을 많이 합니다. 국내 디자인인데 외국에서 만들어 와요. 외국에서. 그러면 외국에서는 생산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판매도 다 가능합니다. 국내 들어와서 국내에서 고발됐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 대표님들께서 만든 서비스나 상품이 다른 곳에서 판매될 기회를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디자인 출원을 하셨을 때 무조건적으로 꼭 함께 하셔야 되는 나라.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이 3개국은 필수이고요. 그에 덧대서 추가로 진출하시려는 국가도 당연히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한국, 미국, 중국 3군데는 디자인 등록을 함께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해당 국가에서 생산 이후에 수출항을 통해서 내보내려고 할 때 걸리고 우리나라 들어올 때 걸리고 미국 수출을 할 때 미국에서도 걸려요. 우리 대표님의 권리가 그만큼 보호되고 사업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변리사님들이 이런 거 다 잘 챙겨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분하고 손을 잡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특허나 이 디자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제발 변리사한테 맡겨서 만들어 달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대표님이 아이디어이고 대표님의 상품이고 대표님의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표님께서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특징을 잡고 차별화시킬 수 있는 뭔가를 선언을 해줘야만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 전에 제가 근무했던 업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들이 그런 거예요. 제품을 만들었는데 만들면서도 이미 알아요. 이건 유사 제품을 거의 카피한 셈이야 이건. 거의 카피야 이건 진짜 농담 아니고 기술도 기능도 차이가 없어. 왜?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차별화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걸 특허를 내야 돼요. 출원만 하는 거는 사실 의미 없지만 지원사의 경우 출원만이라도 하려고 하겠죠. 자, 이왕 하는 거면 등록되면 좋습니다. 근데 출원하면서 어떤 잔꾀를 쓰냐 하면 분명히 이게 침해 사고가 발생할 만한 기존 경쟁 제품, 원제품이겠죠. 원제품, 원서비스에 나와 있는 기능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이 중에 우리가 얘네랑 단 하나라도 바꿔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억지로 만드는 거죠. 억지로. 예를 들면 얘네들은 제품에 LED가 없어. 그런데 이 동작을 음으로 알려준대.
우리도 원래 음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하면 충돌할 것 같아.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대신에 그럼 우린 그 LED를 바꾸자. 반짝반짝, 반짝반짝반짝. 그렇게 그걸 특허로 내요. 그러면 막 복잡하게 쓰겠지만 결국에는 그 특허는 어떤 상황에서 정보 제공을 LED로 하는 것 패턴은 반짝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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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특허예요. 어디 쓸 수 없는 내용이죠. 원래는 이 제품 자체가 특허가 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서비스는. 근데 본인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변리사분한테 맡겨요. 무조건 만들어 달라고. 변리사님도 막 미치려고 그러시겠죠, 당연히. 근데 변리사님도 방법이 없어요. 왜? 업체가 구체적인 걸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설을 쓰셔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힘든 일을 하시는 겁니까? 대단한 분들이죠. 저는 진짜 변리사분들 존경합니다.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신분도 있고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그만큼 고생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특허를 그만큼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고. 다만 이걸 악용하는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특허 출원하고 대출 받고 뭐 등등등 도움 받은 다음에 안 써. 사실은 그 아이디어에서 특허 만들고 디자인 출원하고에 대한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의미가 없겠는 거예요. 왜? 우리 대표님께서 쓰실 게 아니잖아요. 변리사분한테 부탁을 하셔야죠. 제 경우는 제가 직접 쓰고 나중에 변리사분 통해서 모디만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허가 될 수 있다 없다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생각하고 계신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셨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기술적인 혹은 디자인적인 차별화를 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 분명히 이게 차별화가 될 것 같아. 아니면 우리 제품의 우리 서비스 특징이라고 생각되시는 그걸 가지고 특허 혹은 디자인 출원을 진행을 하셔서 확보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허 여러 건 확보했다고 우리 대표님한테 누가 돈 대주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정부에서 해주라고 해도 은행이 안 해줍니다. 진짜 안 해줘요. 가진 핑계다 대는데 그냥 안 해줘요. 은행은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파트너가 아닙니다. 진짜 파트너가 아니에요. 그냥 힘들 때 도와준다는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대표님들이 매출 잘 나오고 가치가 높으면 와서 돈 빌려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그냥 은행입니다. 그분들하고는 어쩔 수 없습니다. 대표님들께서는 대표님들의 실력 그리고 대표님들의 사업으로 해서 결과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고요. 투자자분들과 협상을 하실 땐 특허가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예요. 특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의 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대표님들께서 특허 그리고 디자인을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남들 얘기 듣고 막 기술 보호를 해야 돼. 그러니까 특허를 여러 건 내야지. 3천만 원, 4천만 원 써야지.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드린 대로 방어해야 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중국이고요. 특허보단 기왕이면 디자인 위주로 가시고요. 기술 특허로 차별화하는 건 어떤 식으로든 파회가 되든지 회피합니다.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어차피 특허는 지원 사업상으로도 최대 2건인가 3건인가까지 건당 0.5점씩 해서 주는 거 말고는 가산점도 정부의 말과 다르게 그게 높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청년 창업이 훨씬 더 가점이 높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필요한 목적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리사무소 분들 중에 보면 싸게 해드리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무조건 싸게. 또는 자기네는 뭐 실적이 좋으니까 비싸게. 둘 다 멀리 하시고요. 변리사분들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냥 출원 단계에서는 보통 150만 원 정도에서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등록이 됐을 때는 뭐 보상까지 해서는 3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디자인은 그보다 훨씬 싸겠죠. 지금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창업 중이신 대표님들께서 본인이 지식재산권에 어느 정도 이해가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가격대는 미니멈, 맥시멈 150에서 200 사이에서 형성됐다고 생각하시고 변리사분과 얘기를 나누시면 문제가 크게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신뢰관계이기 때문에 변리사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보다는 진짜 파트너로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모두 털어놓으시고 변리사분이 그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릴 수 있게끔 의지하세요. 그래야지 좋은 지재권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10분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뭐 다음에는 진짜 한번 다른 재밌는 얘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타트업 중에 성공담, 실패담 이런 거 한번 모아서 한번 해볼게요. 아마 들어보시면 기가 막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